안녕하십니까. 지능뮤직의 이준입니다. 오늘은 그 악기에 대해서 좀, 특히 색소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악기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악기라는 것을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해보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음악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과정에서 취미로 악기라든 무엇을 하든 악기가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색소폰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색소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담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소하게 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해왔기 때문에 색소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색소폰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색소폰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는 악기를 선택할 것인가,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여기 악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구입하긴 한 20년 전에 구입했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오기는 3번 거쳐서 온 악기인데, 악기를 또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이쪽 그 테이블 키 쪽을 자꾸 올려놓으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 테이블 키 쪽을 올려놓지 마시고 이렇게 또 저도 그냥 잠깐. 네. 이 녀석은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여기 A 마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뭐 미국에서 했다고 그러면서 A 마틴, 뭐 저는 이건 중국제로 알고 있는데 복각품 카피폰을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뭐 정말 싸게, 그때 제가 한 25만원 30만원 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악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험상으로 이 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도대체 어떤 악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악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또 시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물리치셔도 되고요. 예, 악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요 셀마 슈퍼 액션 2 시리즈를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거든요. 오로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연주하기 위해서 운지법만 드립다 익히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해온 세월이 쌓여가지고 색소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눈을 뜨게 됐는데, 이 녀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중고인데요. 색소폰이나 모든 악기들이 음정이라는 게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음정이라는 게 있는데, 피아노 키보드 88건반으로 치면 옥타브가 쭉 이루어지는데, 네, 옥타브가 색소폰 음역이 어떻게 될까요? 3옥타브, 4옥타브, 5옥타브 음역대를 가지고 있죠. 그 사이에 피아노 음역대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음역이라는 것이 뭔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다음 옥타브로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죠. 클라리넷은 조금 넓어요. 보니까 6옥타브까지 있어요. 근데 소리를 어떻게 내죠? 이 토너를 막아서 열어서 소리가 나죠. 보통 이게 이제 관악기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렇게 소리가 내게 되어 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클라리넷, 색소폰, 리코더, 휘슬이라고 그러는데, 휘슬. 이것도 소리내는 구멍이 있어요. 예, 이거 중국산 색소폰 흉내에는 또 이런 악기가 있어요. 예, 중국산 색소폰 비슷한 성능을 이렇게 리드로 내면서 이렇게, 이 녀석들이 대부분 다 이 톤 홀에 의해서 소리가 나거든요. 색소폰도 똑같아요. 톤 홀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색소폰을 선택할 때 이런 톤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죠. 바이올린, 피아노는 현에 의해서 소리가 나죠. 줄, 트럼펫, 트럼본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날까요? 그 주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밸브로 막았다 열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르는 리코더, 이런 클라리넷, 뭐 그 다음에 휘슬, 이런 휘슬 이런 것들 다 톤홀을 막고 열고 그것에 소리가 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관악기들은 이미
만들 때부터 음정을 세팅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현악기 조정할 수 있어요. 줄을 텐션을 조정하면 되죠. 그 다음에 트럼펫, 트럼본, 밸브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톤홀 악기보다는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색소폰은 이런 톤홀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톤홀 구조를 처음부터 잘 못 만들면 소리가 음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요것은 톤홀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 이 색소폰은 톤홀이 이 맨 끝에 5옥타브 5옥타브 파샵키까지 있으면 25키, 뭐 요거 생략됐으면 24키. 그러니까 이런 구멍 하나 자체 하나하나 뚫린 게 24개에서 25개가 뚫렸는데 톤을 구멍이 넓어요. 예, 이거를 처음부터 제작할 때 정확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난다는 얘기, 음정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톤홀의 위치, 색스폰을 접어두고 여기도 말씀드려요. 이 톤홀의 위치가, 이 휘슬도 있죠. 톤홀의 위치가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반음까지 결합한 이런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난다기보다는 틀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뚫어야 되냐,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그거에 맞게 사이즈를 가공하고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홀의 개구부 사이즈, 이 개구부 열리고 닫힌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적거나 크면 음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요런 거 같은 거 손가락으로 막아주는데, 색소폰 같은 경우는 뭐로 막아줘요? 톤홀 키컵으로 막아주고 있잖아요. 이 키컵, 이 키컵에 보면 이렇게 요 높이가 요런 게 있어요. 높이가 이렇게 키컵에 수평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요런 구조, 이런 거에서 이제 음정이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네. 밀폐작용이 있는데, 이 색소폰을 연주하면 이거를 열고 닫고 하는 조합을 도레미파솔라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커니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각종 구멍이, 이 톤홀이 손으로 누르는 키컵, 그 다음에 그 밑에 담보하고 결합돼 가지고 정확하게 딱딱 열리고 닫히고, 이런 기능이 궁합이 딱 맞아야 소리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관의 내경, 이렇게 요거로 설명드릴게요. 이 안에 관의 내경이 울퉁불퉁하거나 삐뚤빼뚤하거나 그러면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직진성이 쌓여 나가면서 어느 벽에 부딪히면서 반사와 또는 산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일직선이 아니고 매끄럽지 않고 관 안의 내부 구경이 삐뚤삐뚤하다? 그래서 이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처럼 중간에 꺾었어요. 이 넥을 결합할 때 꺾었어요. 이런 구조가 정확하지 않으면 또 소리가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은 직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소폰처럼 그래도 덜 불리하지. 그러니까 유리하죠. 이것도 약간 유리하죠. 색소폰보다는 꺾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녀석은 직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색소폰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휘슬이나 리코더들은 이 관 안에 휘어 있거나 절대 안 그래요. 내경과 외경의 차이도 음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마찬가지로 이 색소폰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관의 내경과 외경이 중요하고 톤홀의 구조, 요것이 심도가 깊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음정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통과하면서 주파수를 톤홀로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주파수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톤홀 사이즈가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은 이상 잘못 만들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기가 좋고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은 이런 차이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악기라는 것은 이런 음정을 정확하게 내주기 위한 그들만의 내공과 경험, 노하우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주면, 톤홀의 위치, 출발한 음원부터 이 넥을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음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톤홀의 위치, 구경 사이즈, 톤홀의 그리고 밀폐작용, 정밀도 있게 이 금속을 톤으로 가공하든 어떤 자기만의 제작 노하우로 만들든 100가지를 만들더라도 똑같이 만드는 그런 기술,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악기가 좋고 나쁜 것은 이런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 같고요. 싸고 비싸고는 이런 내공이 결합돼서 싸고 비싸고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 입문용 악기가 웬만하면 이런 것을 다 맞추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나요. 소리가 잘 나요.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입문용 악기가 이렇게 소리가 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악기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이 테이블 키를 누르기도 하고 사이드 키를 누르기도 하고 메인 키를 누르기도 하는데, 딱 닫히면서 소리가 딱딱 닫히면서 정확한 소리가 나는 이런 감도, 닫혔다 열리면 복원될 때 그 용수철의 탄성, 이 용수철의 탄성이 일정하게 부드럽게 눌렸다가 놓으면 딱 떨어지는,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는 것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나는 부분에 콜크나 여러 가지 완충제를 삽입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가성비 있고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 색소폰을 선택해야 되는데, 입문용 잘 선택해야죠. 우리가 보통 입문용이라고 하면 뭐 100만 원 이내 가격과 성능이 좋은 색소폰. 근데 이게 그 음정이라는 게 결합이 돼 있어 가지고 쉽지가 않죠. 나의 바람 불어넣는, 그 다음에 나의 주법과 결합되어 있는 그 뭔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정이 잘 나오는 색소폰이 나의 그 연주를 잘 받쳐주는 정말 가격이 착하면서 성능이 나오는 색소폰, 입문용 색소폰이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초에 파묻혀서 연주를 해가면서 악기에 대한 특성 파악하고 음정에 대해서 좀 귀가 열렸다면 스스로 가서 입문용도 좋은 악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수준이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취미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악기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기준이 쌓일 때, 그럼 그 사이에 그 세월을 좌충우돌 하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과잉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성비 있는 입문용 색소폰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것은 뭐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으시면 공감하시면 되고 틀리시면 물리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신품을 구입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잠깐 불어보기 때문에 소리가 잘 날 수 있는데, 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집에 와서 불어보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집에 와서 여러 번 불어보다 보면 어딘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소폰 톤홀이 뭐 25개, 24개가 있는데, 그 톤홀 중에 가공이 잘못돼가지고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그걸 우리가 가서 단순간에 구입할 때 알 수가 있을까요? 같은 브랜드로 뭘 구입했어요. 그게 그거하고 똑같을까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음정이 처음부터 세팅돼서 나오는 이 관악기들은 톤홀이 제조자에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악기들을 살 때는요, 그 악기, 어떤 악기들에서 구입하고 싶은 악기를 여러 번 불어봐야 돼요. 그 24개 톤홀이, 25개 톤홀이 정확하게 소리가 나는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나중에 튜닝을 할 수 있는 현악기 뭐 이런 것들, 뭐 피아노 이런 것들 뭐 나중에 튜닝하면 돼요, 줄을. 근데 못해요. 이것들은 톤홀이 이미 확정돼 있어요, 제조사가. 톤홀이 확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그 악기를 충분히 불어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중고를 사더라도 충분히 불어볼 수 있고 좋다고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좀 엉터리 같지는 않고 잘 되는데, 우리가 가성비 있는 악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하는 방법은, 그 악기를 충분히 불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불어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색소폰에 내공이 있는 스승님이나 학원에 뭐 학원 원장님이나 또 옆에 지인이 잘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악기를 그 자리에서 불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불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새 악기라도 충분히 불어보고 선택해야 된다. 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온라인으로 구입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악기를 불어봐야 돼요. 악기는
충분히 연주해보면서 그 악기가 정말 소리가 좋다는 걸 느낀 다음에 구입을 해야지 그냥 구입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악기점 사장님 많이 친분을 교류를 하셔가지고 가서 한번 불어보는 거예요. 한번 불어보게 좀 해주세요. 응? 나에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한번 불어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실컷 불어보고 구입하는 게 정답이다. 실컷 불어보고 정답 구입을 하면 잘못 구입할 확률을 줄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데, 그래서 악기가 처음 구입할 때 힘들다. 왜냐면 이 음정이라는 게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악기 선택할 때는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님이나 옆에 지인이나 또는 악기점 사장님하고 친분을 많이 쌓아서 이렇게 많이 불어보고, 중고도 괜찮아요. 불어보고 소리가 잘 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소리가 잘 나는 것은 음색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음정이 잘 나는 거. 음정만 잘 나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들이 선택할 때 또는 경험이 좀 부족하거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맞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네, 그래서 악기 구입하실 때는 많이 불어보시고, 가급적이면 덥석 사지 마시고 구입하고자 하는 악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불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 황금 같은 악기를 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악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은 뭐 한 2, 30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중국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아는 지인분한테 이렇게 갔더니 뭐 이 악기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제가 딱 불어봤더니 음정이 탁탁탁 잘 맞아요. 막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2, 3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정만으로만. 근데 소리는 약간 그렇게 좋은 소리는 아닌데, 좋은 소리 아니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드는 음색은 아닌데 음정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눌러보면 텐션이나 운지할 때 이런 키 조합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해서 누가 괜찮다고 해서 덤벅 사지 마시고요. 충분히 불어보시고, 내가 못 불면 지인을 동원하거나 연주를 해본 다음에 괜찮다 싶을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핫한 게 이슈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뉴스하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 챗GPT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대화형 검색이거든요. 즉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 기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적합한 답을 해주는데 그냥 단어 형식 검색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문장 형식 그 질문이거든요. 질문을 하는 방법은 번역 있지 않습니까? 구글 번역에다가 한국어로 질문을 쓰고 영어로 번역을 시키면 영문이 나오잖아요. 영문이 개략 맞는지 문장을 보시고 복사해서 챗 GPT 채팅창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시연을 하기 위해서 붙여넣었는데요. Please recommend saxophone under 50만 원. Want to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50만 원 이하 색소폰 좀 추천해 주라고. 네, 야마하 YAS26을 검색해 봤더니 한 120, 30만 원. JAS769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500불, 뭐 한 60만 원 가나 보죠. 이렇게 검색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잔플 USA AS400도 검색해 보면 가격이 비쌀 건데 50만 원 해달라고 미만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100만 원 이상도 추천을 했습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제가 의외에 질문했던 것을 한번 볼까요? 가격 대비 좋은 피치의 알토 색소폰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가격 대비 피치가 좋은 알토 색소폰을 선택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하십시오. 브랜드 평판, 야마, 셀마를 추천하고 부페, 크럼폰과 같이 브랜드 평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료의 품질, 황동이나 청동과 같은 고품질 재료, 내 전문적인 리뷰, 전문 음악가 및 업계 전문가의 리뷰를 읽고 색소폰의 피치와 톤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십시오. 네, 참 가격, 예산을 고려하여 음정과 음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가격대의 색소폰을 찾으십시오. 네, 5번 테스트 연주. 마지막으로 구매하기 전에 색소폰을 연주하여 원하는 피치와 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검색이 정말 단편 단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대화형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5가지 솔루션을 제공해 줬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챗 GPT 이 채팅에 의한 질의응답식 검색 방법, 단편 단어 검색이 아니고 질의에 의한 검색인데 정말 훌륭한 답을, 멋진 답을 하고 있어요. 일부 틀린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면 정말 그럴듯한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색소폰 피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고 제가 영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답이 왔어요. 색소폰 피치는 악기 내부의 공기가 공명하여 만들어집니다. 색소폰의 피치는 악기 내부의 공기 기둥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며 톤 구멍을 열고 닫는 키를 눌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상세한 건 아니지만 꼭 맞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마우스피스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리드의 진동이 발생하여 색소폰 내부의 공기 기둥이 움직입니다. 이 동작은 악기의 길이를 따라 이동하는 압력파를 생성하고 이러한 압력파의 주파수는 생성된 사운드 피치를 결정합니다. 공기 기둥의 길이는 건반으로 톤 구멍을 열고 닫음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기 기둥의 유효 길이와 소리의 피치를 변경합니다. 연주자는 악기로 불어오는 공기 압력을 조정하고 건반을 눌러 톤 구멍을 열고 닫음으로 피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드 진동, 악기 내부의 공기, 기둥, 톤 노래 개폐의 조합이 색소폰의 피치를 결정합니다. 네, 잘 만들어진 색소폰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톤 노래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에 뚫려 있어야 된다. 약간이라도 가공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진동과 주파수가 변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음정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래서 그 뚫려 있는 구멍의 위치, 가공하는 방법, 톤홀을 닫는 키컵과 만다운 부분의 벽이 동그란 벽이 있는데요. 그 벽의 높이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 챗 GPT가 정말 유용하네요. 계략 답을 비교적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챗 GPT를 설치하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네, 오픈 AI라는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트라이 챗 GPT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면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 화면이 열리는데요. 정말 유용한 검색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를 추가로 알아볼까요? 제가 궁금했던 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피스 끝단에 음정이 어떤 음정이냐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소폰 마우스피스 끝의 피치는 얼마입니까? 색소폰 마우스피스 끝의 피치는 마우스피스와 리드 디자인, 연주자의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마우스피스는 리드가 진동할 때 특정 기본 피치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 피치는 연주자의 부처, 공기 지원 및 요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즉 연주자의 특성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마우스피스를 꽉 물었냐, 슬쩍 물었냐, 바람의 세기가 어떠냐, 뭐 기타 등등 색소폰 마우스피스의 구조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같고요. 색소폰 마우스 끝의 피치도 리드 강도에 따라 달라져 있으며 단단한 리드는 더 높은 피치, 부드러운 리드는 더 낮은 피치를 생성합니다. 플레이어 또는 앙부셔 공중 지원 및 기타 플레이 기술을 조정하여 피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색소폰 마우스피스 끝의 피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원하는 피치와 톤을 알기 위해 다양한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실험하고 좋은 연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거의 비교적 정확합니다. 제가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결합하고 넥을 결합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음정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것인가? 제가 상상하기에는 6옥타브 라가 나와야 되는데 네, 마우스피스에 넥을 결합하지 않고 불었을 때 6옥타브 라 음정이 나와야 되는데 라 음정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불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색소폰이 음정이 불안하다. 이 의미를 저는 그렇게 몸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거의 답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앙부셔, 마우스피스의 구조, 바람을 불어넣는 압력, 리드의 텐션. 그래서 피치가 고정돼 있지 않다. 하하하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마우스피스 끝단에서 상상하기로는 6옥타브 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넥을 결합하고 넥의 옥타브 키를 열었을 때
5옥타브 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옥타브 키를 닫고 넥 끝단, 그러니까 바디를 색소폰 몸체를 결합하지 않고 불어봤을 때 넥 끝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4옥타브 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튜닝기나 주파수 수정기로 재보면 음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네, 비교적 상세하게 답은 안 했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검색, 대화형 검색, 예, 인공지능에 의한 검색, 예, 예. 이렇게 해서 궁금한 것을 또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챗 GPT, 인공지능 채팅 질의응답 시스템, 네, 고맙습니다.